나와요. 공가중 얘기가. 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인연으로 인해서 우리들 눈앞에 전개되어 있는 현상의 이면에 존재하는 법칙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공이라고 그래. 그럼 가는 뭐냐? 그거는 인연에 의해서 우리들 눈앞에 존재하는 현상이에요. 그럼 왜 가라 그랬느냐? 가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임시적인 거니까. 그래서 인연 따라서 온 거는 인연이 다 되면 반드시 사라지는 거예요. 이 지금 탁자 보기 참 좋습니다만은 인연이 있는 동안에는 이 법당에 그죠? 법탁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죠. 근데 이제 만에 하나 혹시 그럴 일은 없지만 그래도 이 사찰이 뭔가 인연이 다 돼서 뭐 다른 데로 옮긴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재해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뭔 일이 있다. 그러면 그때 이 법탁으로서의 역할이 다 끝나면 그 뒤에는 뭐가 될지 몰라. 그죠?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 있기는 있지만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 거짓 가짜예요. 거짓 가짜. 보통 공은 연기의 원리를 갖다가 공이라고 그러는데 그 연기의 원리는 현상의 이면에 있으니까 그걸 우리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빵을 만든다. 그럼 빵을 만들 때 빵을 만드는 법이 있어요. 그죠? 밥을 질 때도 밥 만드는 법이 있잖아요. 그거 잘 아시잖아요. 이제. 그럼 뭐 소두방 뚜껑 운전을 내가 몇 년을 했는데 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밥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니까 다 달라. 그렇지만 소위 레시피를 만들면 비슷비슷한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빵도 어떤 빵을 만들 때는 뭐 온도, 습도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가루를 얼마 넣어야 되고 하는 식으로 다 있잖아요. 이게 빵으로 딱 오면 그건 가야. 그런 빵으로 존재하게끔 만드는 그 방법적인 거, 이 원리, 이게 공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그런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통찰을 할 수 있어야지 돼. 이걸 갖다가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때 조금 뭐 설명이 어렵습니다만은 가의 입장에 집착을 하면 조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거예요. 그죠? 사물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니까. 미안하지만 이 참호가 지금 오늘 경험하러서 여기 실제 하니까 여러분들 앞에 와서 뭐 이러쿵 저러쿵 떠벌떠벌 하잖아요. 근데 이 경험하러서의 이 참호가 미안하지만 뭐 이렇게 오래 있겠어? 그죠? 또 얘기가 다 되면 이제 또 사라지는 거야. 그런 사실을 동시에 통찰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런 사실을 부정하고 원리적인 것만 너무 우리가 집착을 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이제 조금 소극적인 부정이 되잖아요. 내가 있는데 소극적인 부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긍정과 소극적인 부정 이걸 동시에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중이에요. 중. 그래서 일면만 통찰하는 것이 아니라 양면을 동시에 다 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여자의 입장만 봐보면 남자의 입장을 모르잖아요. 남자의 입장과 여자의 입장을 동시에 다 봐야 인간을 온전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공가중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들 눈앞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실제는 뭐야? 우리들의 의식의 반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이제 어려워. 그래서 이제 유심무경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이제 어려운데 쉽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면 쉬워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니까 만들어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지 않은 건 만들어진 것도 사라져.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식의, 우리들 의식의 반영이다. 식의 반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대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요즘 모바일 시대가 되니까 옛날 이렇게 큰 거 이런 거 다 사라졌잖아, 그죠? 아마 그 골동품상이나 가야 볼 거예요. 막 요즘 하도 빨리 바뀌니까 옛날 흑백 텔레비 지금 다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
벽걸이 뭐 또 단촐한 거, 컴퓨터도 옛날은 막 이만했는데 요즘은 그냥 얄싹하게 그냥 나오잖아요. 그죠? 뭡니까 이게?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수요라는 게 결국 우리들의 의식인데 의식이 그렇게 반영이 되니까 제조업자들이 그렇게 만들어갖고 준 거지. 그래서 그냥 눈앞에 존재하는 것이 이게 뭐 인연 따라갖고 존재하는 거지만 사실은 뭐냐? 의식의 투영이고 의식의 반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런데 이제 그 식을 통찰을 할 때 뭐냐? 일면만 통찰을 하지 말고 이렇게 양면, 다양한 면을 동시에 통찰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해가지고 관부사의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들의 식음을 우리들의 의식을 잘 통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진정불이심은 진실로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 봐보면 사홍서원을 일으켜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남을 불쌍히 여기며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막 구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남북조 시대 이제 지나가면 이 사홍서원 개념이 일반화 이제 되면서 그럼 왜 깨달아야지 되느냐 하는 대한 어떤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를 해요. 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돼? 왜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티베트 불교 같은 데서는 깨달음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다. 깨달음도 수단이다. 그 무슨 말이냐면 깨달아서 뭐 할 거야? 하는 그런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깨닫고자 하는 목적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목적이고, 근데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중생을 제도할 수 없으니까 일단 뭐냐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깨달음 자체도 하나의 수단으로 규정을 해버려요. 근데 이제 여기 지금 동북아 불교권은 그런 면에서는 뭔가가 좀 명확하게 정립이 안 돼가지고 깨닫는 것이 목적이고, 그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인선 스님 같은 분들이 좀 반성적인 글을 이제 남기셨어요. 이게 행입이라는 게 결국은 중생 제도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교 안심지간, 이런 통찰을 통해서 마음의 진실한 본성에 침잠해서 들어가는 것으로서 이때는 고요하면서도 밝게 비치는 선정과 지혜의 발현이 매우 중요하다. 사실은 이것도 들여다보는 거야. 표현은 이렇든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관부사의경이고 요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아셨죠? 이 단계가 아니야. 대전제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잘 되면 나머지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편은 모든 것에 대한 마음의 집착을 널리 부정하는 것. 이게 법편은 뭐냐? 존재에 대한 집착, 존재에 대한 치우침 편자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심삼관에 의해서 이러한 것을 말하자면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일심삼관이라는 건 아까 공하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 공의 입장으로부터 현상의 입장으로, 또 하나는 현상의 입장에서 공의 입장으로, 이렇게 현상에서 본질적으로, 하나는 그냥 두 개를 동시에 치우치지 않고 통찰하는 것. 그래서 이제 종공 입가간, 종가 입공간, 중도 제일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일심삼관이에요. 다 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통찰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잘하는 걸로 다 바꿔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뭐냐면 스님들이 그래요. 야, 부모 미생전에 너는 누구야? 아이고 어렵잖아요, 그죠? 부모 미성전에 너를 얘기를 해봐. 큰
큰 스님들 법문에 그런 거 많잖아요. 그건 뭡니까 이게? 지금 내가 있는데 너 지금 너 모습 말고 너 본질적인 거, 이게 종과 입공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나의 존재의 근원, 이거 뭘까? 아마 다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말고 또 더 근원적인 거, 자연? 이렇게 이제 역으로 추적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유명한 그 춘성 스님 호구조사 나왔을 때 우스갯소리처럼, 응? 스님 고향이 어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다. 뭐 이런 그 농담. 이게 근원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스개처럼 그렇게 했지만 너의 본질, 이 지금 이 경험하로서 있는 너 말고 너의 그 본질, 그걸 한번 얘기해봐. 이게 바로 종과 입공,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 자, 아무튼 이제 식통생은 절대의 진리와 통하는 것과 그것을 방해해서 막히는 것을 구분해서 득실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알식자니까 통하고 막히는 것을 안다, 이런 뜻이야. 식통생이라는 말은. 식은 알식자니까 통하고 막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원효 스님의 이장의를 봐보면 깨달음을 방해하는 게 있고, 뭐 수행을 방해하는 게 있고, 이런 게 있더란 말이지.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 어른들이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 그 의식 밑에 말라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강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에고가 강해. 그래서 내가 누군데, 내가 말이야, 무슨 가문 출신이고,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이고, 우리 집이 말이야 돈이 얼마고, 우리 집에 권력이 얼마나 있고, 이런 게 다 말라식의 작용이야. 이런 게 이제 통찰하는 거예요. 통찰하는 거. 이 식통색이라. 그것도 다 마음의 작용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도품 조적. 그 37조도품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 수행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일률적이진 않잖아요. 사람이 다 개성이 다르니까. 그래서 어디에 적용하는 것이 잘 맞을까 하는 것을 잘 살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치족에 무작의 도품을 닦는 것이 힘이 들고 장애가 많이 생겨나서 원만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에는 오정신관과 육바라밀을 닦아서 원만한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대치족이야. 조계라는 말은 대치라는 말은 치료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열도록 도와준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오정신관. 뭐 아까 얘기했더만 화가 많이 나면 자비관을 닦는 거예요. 저 원인수 덩어리 안 만났으면 더 좋은 사람 만났을 텐데, 더 좋은 사람만 만나지 못하고 더 나쁜 사람 만났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인생이 가정은 없잖아요. 그냥 그때 상황 논리가 그런 것 뿐이지. 그래서 화가 나면 자비관을 닦는 거야. 아이고, 그래, 참 안 됐다, 열심히 사느라고, 그래 저렇게 열심히 해놨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네, 얼마나 답답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다 좋은 대학 가고 싶고, 다 좋은 회사 가고 싶고, 다 잘 되고 싶은데 그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좋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번뇌가 많아서 집중이 안 되면 여러분들 아는 수식관을 닦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오정신관. 자비관, 인연관, 개분별관, 수식관, 이런 등등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육바람이는 잘 아시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지차이는 범부의 경지에 있으면서 성인의 경지에 올라갔다고 착각하는 것 등의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라는 말은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가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차이는 요즘 말로 하면 레벨, 수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이제 예를 들면 10단계 중에 한 8단계는 올라온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교만한 거지.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면 그냥 냉정하게 탁탁 잘라내는 거예요. 이거 아직도 멀었구나. 내가 아비라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이런 무명 잡초가 팔팔 자라고 있었다니, 해가지고 싹둑싹둑 잘라내는 거죠. 이게 지차이야. 그 다음에 이제 능이 안정된 경지에
이루는 것으로서 스스로의 마음에 맞는 것이나 맞지 않는 것이 나를 막론하고 동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죠? 좋으면 끌리고 싫으면 밀어내잖아요. 그래서 뭐냐, 그 친소, 호흡 이런 데 끄달리지 않고 다 포용하는 거예요. 이게 능 아니냐. 쉽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역시 봐보면 스님들이 저같이 문자법사보다 참 위대하다는 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여기 수행을 하신 스님들 봐보면 그게 되셔. 자연스럽게. 아이고, 차 박사 아직 멀었다. 공부 좀 다 해라. 예, 알겠습니다. 수행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법에는 참다한 깨달음이 아닌 것에 애착하거나 얽매이는 경지를 벗어나서 참다한 깨달음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었는데, 이거 저 법이라는 말은 존재에 대한 애착이에요. 존재에 대한 애착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병이 생기잖아요. 좋아하면 좋아해서 병이 생기고, 그죠? 싫어하면 싫어해서 병이 생기고, 참 어려워. 참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좀 일정한 한계를 끌어안고 가는 게 아닌가. 이제 지금 뭐 수행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가족에 대한 애착을 버릴 수는 없는 거고, 그죠? 또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거고, 아무튼 그래도 이제 뭐 다 좀 훌훌 털고 가고 이런 식으로 참 공부만 하면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하기 전에 25가지의 이제 방편을 구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거정체예요. 고요한 데서. 근데 사실은 한거정체라는 말은 고요한 데 있는다는 말이 맞아요. 아련에서 숲속에서 수행을 했으니까. 근데 그걸 중국에서는 더 이제 좀 현학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들 마음이 안정된 거.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수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얘기도 틀리지는 않잖아요. 속이 시끄러운데 무슨 뭐 공부가 됩니까? 그게 말이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식재연무야. 식재연무라는 건 뭐냐면 일상 우리들 이렇게 살아가면서 얽혀 있는 인연이 많잖아요. 그런 거를 다 끊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누구 말대로 뭐 좀 기도 좀 잘 하려고 그러면 행전 안 오던 시골에 뭐 또 누가 와서 만나자 그러니까, 아 이것도 왔는데 대접 잘못하면 또 섭섭하다 그러잖아요. 그래 막걸리도 한 잔 대접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기도가 맨날 이제 제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식재연무라 참 그러니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저는 수행을 하는데 사실은 일정한 한계는 끌어안고 가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은 상상근기라 저보다 나니까 그렇지 않으려나 모르는데 제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여기 봐보면 밑에 이상의 십승간법 중에서 첫째의 간부사의 경우는 전체의 본체인 정간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야. 이 간법의 대상자는 상근기 중생이다. 그러니까 상근기자는 이 10가지 얘기를 했는데 미안하지만 간부사의 경우만 잘 닦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뭐 아주 그냥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만은 다 마음을 통찰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을 통찰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어디에 지금 끄달리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잘 뭔가 지금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건지, 이런 걸 지금 들여다보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제2에서 제6까지는 중근기를 위한 것이고, 제7단계서부터 10까지는 하근기를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되게 이제 중국의 스님들의 어떤 공통적인 분모인데, 특히 이 법화 사상가들은 중생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했어요. 사실은 중생은 일률적이지가 않아요. 다양한 것이 현실이야. 그런 만큼 다양한 현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중근기,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 겁니다. 다 여러분들 상근기지만
여러분들 같지 않은 사람들도 이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법화경을 이제 강의할 때도 앞에 제일 서품서부터 제구, 수, 항목, 임기품까지 구품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방편부까지는 법설이고 신해품서부터 약초유품, 하성유품까지는 비설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저기는 인연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되게 봐보면 법설이라는 것은 상근기자들을 위해서 그냥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설하니까 금방 알아듣고 깨우쳐서 부처님이 그 다음에 더 얘기 안 해도 다 잘 실천공명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비유적인 설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근기자들을 위해서는 인연설을 설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해서 왔습니다만은 사실은 법화경 중에서 인연설이 가장 저한테는 맞아. 가장 재밌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도 뭐 참 큰 스님이 불러줘서 이렇게 만나지만 더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누생급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 만났다는 거야. 그때는 여러분들이 제 스승이었고 제가 듣는 사람이었는지도 몰라. 그 금생에 또 빚을 갚아야 되니까 와갖고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이 소위 말하면 법화경의 그 화법이라 그럴까요? 이런 스타일이야. 인연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어디 도반이었어. 그러니까 당신들이 좋아하는 뭐랄까 기호가 다 다르잖아요. 그림 좋아하는 사람, 뭐 음악 좋아하는 사람, 등산 좋아하는 사람 다 달라. 운동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안한존자를 옛날 같이 수행했던 도반인데 안한은 법을 수호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제1차 길직 때 법을 암송을 했고 당신은 깨달아갖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염원했기 때문에 깨달아가지고 부처가 돼서 중생을 제도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 도반이다. 뭐 이런 스타일이야. 자,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상중 하근기로 나눠놨어요. 그 나눠놓은 것은 사실은 뭐냐? 이 중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꼭 내가 상근기냐 하근기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셨죠? 이런 건 따지지 마시고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도 동일한 분이 없잖아요. 다 달라. 그런 만큼 각각의 개성과 각각의 어떤 생각과 이런 게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여기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입사행론인데 이입사행론은 보리달마 스님이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제 널리 알려져 있어요. 깨달음에 들어가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치에 의거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입이라 그래. 보통 자교입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르침에 의지해서 선정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도 잘 하시지만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그죠? 심신이 쾌락해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수행 단계가 높아지니까 점차 사물을 바라보는 안목이 또 높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행입인데 이건 말 그대로 실천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실천을 통해서. 그래서 요 행입에 네 가지가 있어요. 보원행, 수연행, 무소부행, 칭법행이에요. 보원행이라는 거는 그 현재의 원망과 중원은 모두가 과거에 자신이 지은 업의 대가이므로 미워하거나 뭐 한탄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하는 것이 보원행이에요. 그러니까 마인드를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시키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나는 하는 것보다 되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뭐 제가 아마 참 설명하면 사족이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의 일을 하더라도 수많은 조건이 딱 맞아 떨어져야지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퍼 알죠? 옷 할 때 지퍼.
그 지퍼라는 사람이 광부였던 모양이에요. 내가 언젠가 라디오를 들으니까 나오더라고. 근데 아침에 옷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막장에 들어갈 때, 이게 하는 게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면 먼지가 또 많이 들어가니까, 그죠? 불편하기 짝이 없어. 그래서 이걸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지퍼를 개발을 했대요. 이렇게 그냥 쉽게 하는 이게 그래서 지퍼가 됐다는 말. 지퍼라는 사람이 만드는 거랍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만들었는데 돈을 못 벌었어요. 이걸 돈 버는 데로다가 활용을 못 했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거를 보고, 야, 저거 신발 신는데 하면 얼마나 좋을까? 막 끈 매고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그죠? 거기다 지퍼를 달았어요. 그리고 딱 하고서 내렸다가 착 올리는 거 딱 되거든, 이거. 그래가지고 이게 인기를 끌어가지고 돈은 엉뚱한 사람이 이제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옷에 바지에 하니까 요즘 지퍼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인연이 맞아야 돼. 인연이라는 건 말 그대로 씨앗이고, 연이라는 건 조건 아니에요. 조건. 예를 들면 제가 늘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 분당 살았어요. 시간이 많으니까 판교진 개발되기 전에 그쪽에 누가 땅을 조금 줘서 거 갖다 이제 소일 삼아서 고추도 심어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씨를 낙생농협에서 사가지고, 제가 촌놈 출신이니까 난 잘할 줄 알고 가서 뿌렸는데 싹이 안 나요, 이게. 내가 지금 어디 얘기도 못하고, 제가 그래도 정말 심신산골 촌놈이라 어려서 일 좀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더니 한 20일 정도 지났는데 그 농사 짓는 어떤 분이 그렇게 하면 싹이 안 나요, 그러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 생각을 해보셔요. 지금같이 감을 때 씨 뿌리고 살짝 덮어놔놓고 그거 갖다 물을 주니까 금방 수분이 증발해가지고 땅이 딱딱한데 싹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 그 다음에 새들이 와서 다 짜먹어가지고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위에 짚을 덮거나 가랑잎을 덮고 그 위에 물을 줘야 됩니다. 지금같이 가물을 때는. 그 지혜예요, 그죠? 그래서 참 고맙다고. 정말로 나뭇잎을 해놓고 물을 좀 주고 그러니까 이게 싹이 터서 나오더라고요. 그게 뭔 말씀이냐면, 씨앗을 뿌려도 주변 조건, 소위 땅, 토질,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습도, 온도,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리도 좋고 열심히 해가지고 했지만 주변 조건이 맞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실패하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다 성공하고 싶지만 그걸 딱 맞추지를 못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도 말고, 또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너무 교만하지도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원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연행은 순리에 따라서 도에 합치하도록 노력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연을 따르는 거예요. 인연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좀 잘 되든 잘 안 되든 그러면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인연에 따라서 순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수연행이에요. 얘긴즉슨 다 아는 얘기야, 그죠? 어려운 거